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전에 제가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소화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소식이죠. 이마트가 알리바바와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공시가 뜨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마트랑 연결되어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함께 스터디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나서 영상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 이마트랑 알리바바가 단순히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인수했었던 지마켓,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죠. 이거를 처분하는 동시에 알리바바의 시너지를 좀 바라는 것 같고,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안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우려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스터디하고 정리해보면서 이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해주신 자료 제가 조금 가지고 왔고요. 원래 이제 이마트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마트 밑에 사실은 에메랄드 SPV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아폴로 코리아를 80%를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폴로 코리아 밑에 지마켓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마트가 아폴로 코리아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20%는 이베이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주주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원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들고 있었고,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를 시작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아폴로 코리아는 지마켓 지분 100%를 합작법인에다가 주고요. 합작법인 주식을 50% 받아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을 100% 넘기고 플러스 현금 3천억까지 꽂아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을 50% 받아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요, 조인트 벤처의 기업 가치가 6조 정도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마트 쪽에서 3조를 가져가는 거고 알리 쪽에서 3조를 가져가는 건데, 이 구조가 과연 각 법인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아폴로 코리아 지분의 80%를 3조 4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아폴로 코리아의 지분 가치는 1.25로 곱하면 한 4조 2,500억 정도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지마켓이 평가가 되는 게 3조란 얘기예요. 왜? 지마켓 100%를 주고 6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의 50%를 받아오니까 3조인 거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1% 정도를 달성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우리가 이마트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2021년도에 3조 4천억에 인수를 한 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마이너스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반대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플러스 3천억을 넣고 3조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2조 7천억이란 얘기인데, 저희가 점유율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지마켓의 한국 이커머스 시장 내 점유율이 8% 정도 되고요. 알리코리아가 아직까지는 1%입니다. 그러니까 8배 차이가 나요. 아무리 기대되는 성장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마켓은 3조 평가를 받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2조 7천억 평가를 받는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마트가 알리바바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섭력에 있어서는 조금 여류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마켓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보시면 지금 5대5로 가져가는데 뭐가 경영권을 뺏기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마트가 아폴로 코리아를 100% 들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마트가 아폴로 코리아를 80% 들고 있고 아직까지 이베이 인터내셔널이 20%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희석되는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지배력은 이마트가 40%, 이베이가 10%, 그리고 알리바바가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아폴로 코리아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마트랑 이베이 인터내셔널의 주주간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폴로 코리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지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마트가 그동안 뭐 손실이 나긴 했지만 지배하고 있었던 지마켓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알리바바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오고, 이건 저도 동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진짜 심각한 건데, 지금 떠도는 얘기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그랜드 오프스 홀딩스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이 법인을 3년 안에 상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뭘 찾아봤냐면, 이마트가 상장 법인인데 이마트의 계열사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신세계 INC가 있고요. 신세계 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진 상폐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신세계 건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마트는 일종의 지주회사, 물론 자기도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이미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 평가 6조를 받고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이마트가 받는 중복 상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마트 주가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7천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 밑에 자회사가 6조, 그중에서 내가 50% 들고 있어서 3조짜리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아마 상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마트의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좀 없습니까, 선생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생각하다가 겨우 하나 발견했던 게 뭐냐면, 재무제표 관점에서요. 지마켓이 원래는 이마트의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 관점으로요. 지분율에 상관없이 지마켓이 내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런 것들이 100%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지분율에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 뭐 지배력을 조금 잃게 된다면 관계기부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마켓이 내고 있었던 손실분이 이제는 지분법 이익으로 그냥 한 줄로 타게 되면서 전체적인 연결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조금 손실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겨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본질적인 장점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업을 공부하고 또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무적인 컨설팅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밸류체인을 쫙 그려놓고 각 밸류체인 단계별로 시너지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밸류체인을 한번 그려보면 먼저 셀러가 입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고객이 유입이 되면 고객들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배송을 해줄 거고, 배송이 완료가 되고 나면 플랫폼이 셀러들한테 정산을 해줄 거고, 그리고 고객과 셀러들한테 각각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재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밸류체인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시너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셀러 입점에서 상품 등록 단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게 이커머스가 오픈마켓 방식이 있고 직매입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둘 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도 그렇고요, 지마켓도 그렇고 둘 다 오픈마켓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상품을 선정을 해서 물론 뭐 판매자 로켓 상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메이저하게는 직매입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오픈마켓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시너지가 없습니다. 한쪽이 오픈마켓이고 다른 한쪽이 직매입이면 시너지가 납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의 장점은 뭐냐면 셀러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이 어떤 일원화된 물류 체인 같은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직매입 방식은 선정을 해서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셀러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는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대신에, 뭐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물류망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오픈마켓이고 한쪽이 직매입인 경우에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채워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번 합작 같은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셀러가 교차 입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시너지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컨대 지마켓의 셀러들이 알리바바에 입점을 한다든지 알리바바의 셀러들이 지마켓에 입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 입점을 하게 되면 시장 사이즈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이 이득일까 중국이 이득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소비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품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싸고 쌉니다. 물론 퀄리티가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국 셀러들이 밀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소비자들이 1인당 구매액, 즉 바스켓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셀러들이 알리바바에 입점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서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동시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바스켓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한국에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한 생각이 조금 우려가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알리바바의 셀러들이 지마켓, 한국의 이커머스에 입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면서 들어올 수가 있는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이 바스켓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너지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마트가 가져가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러가 입점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마케팅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어쨌든 지금 법인이 합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작법인에서 마케팅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면 어쨌든 마케팅은 각각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너지는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마켓하고 알리가 그 이커머스 채널 자체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고객은 양쪽 사이트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너지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고요. 결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쓱페이를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는데 알리페이의 경쟁력, 사업적인 경쟁력이 쓱페이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했을 땐 알리페이로 통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면 좋습니다. 제가 왜 자꾸 결제를 강조를 드리냐면 결제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결제망을 쥐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요. 단순히 고객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있다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 고객들이 어디서 방문을 해서 몇 초 동안 그 사이트에 머물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골랐고 얼마를 결제했고 그래서 윌링리스 투 페이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제막을 주고 있으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정보들이 알리바바한테 넘어간다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배송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배송은 시너지가 재밌게도 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마켓의 배송 물량을 대한통운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물량의 80%도 대한통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한통운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너지가 보이고요. 점유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마켓하고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점유율을 합쳐서 훨씬 더 강한 이커머스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류냐면 이게 2020년도, 21년도에 이미 이마트에서 한 번 했었던 실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쓱닷컴, 그러니까 신세계 전체 그룹, 아직 그룹 분리가 되기 전이니까 쓱닷컴이 제가 알기로 한 9% 정도 들고 있었고요. 시장 점유율이. 지마켓, 그러니까 옥션이 합해서 8%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마트의 주장은 그랬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자. 그러면 우리가 17%의 합산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에 좀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마트에서. 이게 이커머스 채널, 플랫폼들이 합쳐지지 않는 이상 점유율을 합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나라 토종 OTT들 합병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비판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합쳐진다고 강해진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히려 시너지는 지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합쳐지는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마트랑 알리바바가 시너지를 낸다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오프라인 기반이고 알리바바는 온라인 기반이에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매장 그리고 점포들을 매각하기도 하고 비워나가고 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빈 공간들에 알리바바에 굉장히 저렴한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제품들, 물론 저희가 정치적으로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력이 붙어 있는 알리바바의 채널들에 입점시킴으로써 또 괜찮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합작의 파트너십이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시너지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 안에 들어온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못 해줄 것 같다라는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